안녕하십니까. 강건너TV의 주성철입니다. 한국의 법은 무너졌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이 법치국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소한 일에는 법을 운운하면서 잘 처리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위에는 이념이 있고 사람과 이념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 있는 대학생과 본 태평양 법률협회의 사역을 듣고 그 대학생이 한국에도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최고의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태평양 법률협회가 지난 27년 동안 4천여 케이스를 승소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미국 헌법의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 위에는 대통령도 대법관도 또한 그 어떤 권력도 파워를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결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미 사회주의적 또는 공산주의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됐습니다. 물론 법관과 당사자들은 바른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은 해외에서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과 미국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라고 한 얘기를 이 시간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의 악한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들이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독일에서는 한국이 이재명 때문에 곧 망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이미 한국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만연한 가운데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투표를 막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은 결단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유엔법과 미국의 북한 제재법을 어긴 상태 속에서 그의 검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의 눈에서 이미 벗어난 지 오래됐고 미국은 이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재명이 해외에 여행한다고 했을 때 우방국가들의 협조를 통해서 즉시 체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미국 국회 청문회에 선다고 하면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엘살바도르의 시컷이나 아니면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감금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처럼 미국에서는 경제사범과 형사법 사범과 분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재명에 대한 판단은 매우 비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한미 관계는 철통 같은 관계이고 우방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과 미국과의 싸움에서 한국에 있는 미군 병력과 미사일 등등 방어 무기들이 속속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북이 남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군수물자 감축과 미군 철수에 반대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관세 전쟁의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의 대통령도 없고 정부 기관의 책임자도 없는 가운데서 거의 무정부 상태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관세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의 나라들이 미국과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나토까지 관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대화의 창을 열고자 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관세 정책 보도 이후에 적어도 75개국의 미국 나라가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신청을 해놓고 또 지금 대화 중입니다. 이런 상황만 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고 조만간 미국 경제는 호전될 것이라고 경제학자와 미래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결정한 최근 뉴스를 보면은 몇 가지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적색 경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딥스테이트에 대한 마지막 일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딥스테이트의 붕괴, 개사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개사라는 말은 원문에는 Global Economic Security and Reformation Act라고 해서 짧게는 GESARA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그러면 글로벌 경제 안보 개혁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사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은 지난 3월부터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 전환이 아닌 일련의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딥스테이트의 핵심에 대한 정밀 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방 통제망은 조각조각 해체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 교육부 폐지입니다. 특히 세뇌 교육 종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9일 트럼프는 교육부를 해체하라는 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이는 학교로 위장한 대량 마인드 컨트롤 도구를 제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CIA, UN, 싱크탱크와 같은 세계주의 세력은 이미 미교육부 기관을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부에 무조건 맹종하는 시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정책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린다 맥마허는을 통해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할 뿐만 아니라 DOE, 즉 Department of Education을 폐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DOE가 폐쇄되므로 교육의 모든 권력이 주정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쇠뇌는 없다는 것이고 생각할 자유만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셋째, 공식 언어의 회복입니다. 영어가 미국을 되찾았습니다. 3월 1일 트럼프는 언어의 무기화를 끝냈습니다. 연방기관이 강요하곤 강제적인 다국어주의의 국가를 분열시켰습니다. 이제 영어는 모든 연방 운영의 공식 언어로 복귀했습니다. 더 이상 언어를 통한 분열과 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적 정체성이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억 8천만 땅의 에이커의 땅을 대한 해박입니다. 환경적 거짓말 폭로 3월 3일 트럼프는 가짜 환경주의로 강탈당한 2억 8천만 에이커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수년 동안 딥스테이트는 외국 독점 기업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원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입니다. 목재 생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번잡한 절차가 없어지고 미국 산업에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한 경제 전쟁입니다. 다섯째, 연방 관료 조직의 삭감입니다. 그림자 기관 종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유령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난 3월 14일 트럼프는 관료적 단도대를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행정명령으로 딥스테이트를 먹여 살린 그림자 기관과 비법적 기능을 제한한 것입니다. 부풀어 오른 기생적 기계를 해체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든 층이 영구적으로 제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FEMA의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FEMA란 말은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연방 비상관리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FEMA가 무력하다고 판단하고 트럼프는 FEMA를 다른 딥스테이트로 도구로 무효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마를 운영하지 않고 그 대신에 군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다 공개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공개하고 피마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걸 폐쇄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변해간다는 얘기는 전 세계도 함께 변해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건너TV의 주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